안녕하십니까. 주식 알고 투자하자 주알투의 윤정도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시장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낙폭이 심화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급격히 반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시간 기준에서는 어떨까요? 유럽 증시가 또다시 고점 대비 1% 이상 밀리고요. 그리고 반등이 1% 수준까지 나와 있던 미국 시간의 선물이 다시금 또 1% 수준으로 미끄러져 버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럽죠.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변동이 나올 수는 있더라도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1월 저점을 깨고 내려가진 않는다. 깨고 내려간다 할지라도 변동성이 급격하게 3에서 5%씩 터져나오진 않는다. 차분하게 대처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은요. 지금 같은 장에서 SK 하이닉스 눌렸지만은 13만 원 수준. 1월 대비해서 20%의 강세. 심택은요. 신고가의 기준에서의 흐름. 마찬가지입니다. HMM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장중 탄력을 이어나갔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아셈스 같은 종목의 상한가 잡아내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도 50분 동안 준비한 교육 내용 받으시고 교육과 함께 여러분들께 오픈해드리는 종목까지 가지고 가셔야 되겠죠. 자, 저는요. 지금부터 50분 동안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자, 사실상은요, 시장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시장을 알아야 대처를 할 수 있다. 오늘 낙폭이 심화돼서 쫙 내려갈 때, 일본 니케이가 2% 빠질 때, 우리나라 증시도 급격하게 조정을 받았잖아요. 하이닉스조차도 급격한 조정.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싹 다 되돌려놨죠. 내일은 또 어떻게 움직일지는 한 번 더 들여다봐야 돼요. 다만 변동성의 확대 이 부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만약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뭔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1월 저점을 지금쯤 벌써 빵 하고 깨고 내려갔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루의 변동성이 오늘처럼 니케이 지수 2%가 아니에요. 니케이 지수 강하게 밀릴 때는 4%씩 밀렸습니다. 가장 최근에. 그런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 흐름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판단 잘 하셔야 돼요. 그러한 내용들은 언제? 22시 30분에. 매일매일 22시 30분에 뭐가 있습니까? 윤정도와 함께 온라인상에서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추가 교육이 있죠. 그 22시 30분에 시황 들으시고 그리고 장중 내내 24시간 내내 윤정도와 함께 전략 기준 잡으시고 교육받고 전략 잡고 그리고 종목 잡아내서 오늘 같은 날 아셈스 같은 종목으로 상한가 팍 상한가 빵! 그 전부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가지고 가셔야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오늘 기준에서 보시면요. 에디슨 EV가 오늘 변동성이 장중에 좀 나왔어요. 에디슨 EV가. 장중에 변동성이 나왔고 뭐 7, 8%의 변동성이 나왔는데 우리가 1월 10일 날 무엇 때문에 에디슨 EV를 들여다봤죠?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더 확인해야 될 게 많은데 망청입니다. 갭상승 22% 그리고 음봉 그리고 돌려놓는 망치형이 뜨면서 1월 10일 날 상한가 1월 11일 날 상한가 그 다음날 추가 10% 3거래일 만에 86% 올라온 거예요. 오늘 기준에 일동제약도 잠시 반짝했었고요. 그 다음에 GSE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있어요? GSE 같은 경우에 지난 14일 날 대성에너지와 함께 상한가 빰! 그리고 장중 변동성이 지난주 내내 그리고 오늘도 갭상승 이후의 흐름에서요. 흐름. 지난주에 상한가가 5개나 나왔어요. 월요일 날 GSE 대성에너지. 그리고
화요일 날 NHN 벅스. NHN 벅스도 오늘 잠시 반짝했죠. 수요일 날 록십자 MS의 변동성이 나왔는데 2월 7일 날 상한가, 2월 16일 날 상한가. 특히 녹십자 MS 같은 경우에 뭐가 떠서요? 샛별형이 뜨고 난 다음에 그럼 빵 상한가. 그런 흐름들만 조금 잘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망치형, 또 뭐 샛별형, 장악형 이런 기준의 4대 천원 캔들 뜨고 나서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아셈스 같은 경우에도 주봉상으로 샛별형의 기준점을 설정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 거래를 터트리면서 수반시키면서 움직임. 뭐 컴투스홀딩스 마찬가지. 그리고 SK하이닉스, HMM. SK하이닉스 샛별형 뜨고 나서 10월 저점 대비 50%. 와우. SK하이닉스 망치형 뜨고 나서 1월 저점에서부터 계속 어떻게 돼요? 20%의 강세. 지금 이 장에. HMM은 이번 주에 배울 내용 뭐예요? 상승잉태 확인형이 지난주에 주봉상으로 형성이 돼 있었죠. 그죠? 거기서부터의 추가적인 강세, 추가적인 뭐 주가의 강세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거래대금이 상상을 초월하게. 지난주에 거래대금 2월 15일 날 거래대금 화요일 날 거래대금 3위. 16일 날 잠시 쉬고 17일 목요일 날 거래대금 3위. 그러나서 금요일 날 거래대금 2위. 그러나서 오늘 거래대금 또 3위. 시가총액은 한 25위 정도 합니다. 근데 거래대금이 지금 3위, 2위, 3위, 2위 최상위에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 거래대금이 터져 있다는 건 뭐예요? 매집? 아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거래대금이 터졌다고 매집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뭐 소형주, 변동성 큰 종목, 하다못해 아셈스 같은 종목이 상한가 같다고 해서 시가총액 1,500짜리가, 1,500억 원짜리가 매집이 돼 있다? 큰 형들이 막 사재 꼈다? 에이. HMM의 매집은요,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의 누적 수급 4%대, 얼마? 5,800억. 5,800억의 쌍끌이 매집이 기존에 돼 있던 거지. 거래대금이 최근 거래대금이 터졌다고 해서 매집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다 아셔야 돼. 지난주에 배운 상승 장악형 심태. 상승 장악형 뜨고 신고가 랠리 기준. 와우. 지금 이 장에 신고가 랠리 기준.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오. 이게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아셈스 한번 들여다볼 거고요. 주봉상의 샛별형이 과연 이어질 수 있을지. 이거 채널 돌리시면 전부 자기들이 매수에 냈다, 지난주에 편입했다, 매집했다. 다 거짓말입니다.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오늘처럼 거래가 터지면서 상한가일 때 그때 들여다볼 수 있는 거고요. 앞으로 거래대금이 이게 유지가 되는지 정확히 써드릴게요. 내일 기준에서 80%. 우리가 캔들만 배우고 거래대금, 이동평균선, 나머지 펀드멘탈적인 부분은 어떻게? 22시 30분 추가 교육 때 혹은 노란톡에서 24시간 내내 장중 동영상 교육부터 해서 추가 교육 해드리잖아요. 그때 추가적으로 교육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만 딱 써드립니다. 800만 주. 800만 주. 혹은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800만 주에서 얼마? 80%의 그 기준을 우리가 설정을 해드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오늘 거래량의 80%. 내일 터질 거래량이. 그럼 얼마? 900만 주. 오늘 이후에 900만 주의 거래량. 언제? 화요일. 그렇게 됐을 때 800만 주에서 900만 주 이상 요 거래량이 수반되어 줬을 때 그러면 시초가 대비 10% 수준의 변동성의 확장을 기대할 수 있다. 그 내용이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 거고요. 시간별로의 거래량 부분은 또 추가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단 지금은 오늘 기준에서 뭘 배운다? 캔들이다. 그래서 주봉상에 조금 이따 보시겠습니다만 주봉상에 샛별형 4대 천왕 샛별형의 캔들이 주간 단위에서 유지가 될 때 이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는 거예요. 유지가 되고 뚫고 올라가 줄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시가총액 상한가 가서 1,500억이에요. GSE 마찬가지로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증해야 될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지금은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하지 않고 또 다른 단어를 쓰는데 제가 그거 공부해갖고 올게요.
영어는 아우 입에 잘 안 익어. 어찌됐건 JYP, Y젠터, SM, 하이브 기존의 매집이 좀 돼 있었고요. 수급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형성되면서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 요인이 확산이 되는 거죠, 사실. 지금 확진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제는 좀 받아들이자라는 내용이에요. 결론적으로 시가총액 1조짜리 그 1조 이상짜리 종목이 몇 종목? 266개 종목이 있습니다. 266개 종목. 지수가 올라가면 더 많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거래대금 터지고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위주로 보자. 나는 상한가 종목도 한 번씩 잡아보고 싶어요 라고 하실 때는 거래대금이 최소 20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한동안 윤정두가 2천억 이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1,000억만 넘겨도 20이 전후에 놓여집니다. 1,000억만 넘겨도. 그리고 최소 범위 우리가 교육받을 뭐 아셈스라든가 또 녹십자 MS라든가 이런 종목의 기준 조건이 뭐예요? 기준 조건이 20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래대금 1,000억 이상. 예? 최소 1,000억 이상이 형성되고 변동성이 확대될 때 에디슨 EV나 이런 종목을 거래대금이 형성이 될 때 들여다볼 수 있다. 그건 꼭 전제 조건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당장 화요일날 기준에 나는 뭐가 어찌됐건 화요일 기준에 GSE처럼 아셈처럼 최근의 흐름에서 상한가 가는 종목 잡아내고 싶다. 그럼 여기 위에 써 있잖아요. 샵 3772 내일장 공략주 그렇게 보내시면 안 되고 윤정도 이렇게 보내셔야 돼요. 윤정도 이렇게 보내시면 바로 QR코드 찍어서 들어오시는 노란톡에 입장할 수 있는 피드백 문자를 다시 보내드립니다. 그렇게 들어오셔야만 선착순 100명께. 왜? 이 종목 시청자분들이 1,000명이 1,000만 원씩 들어가면 100억이에요. 100억이면 1,500억짜리이기 때문에 얼마요? 7%를 한 번에 우리가 사버리니까 우리가 혼자. 그럼 어떻게 될까? 당연히 뭐 상한가도 갈 수 있는 거죠. 다른 데 다 자기들이 샀대. 그래서 결론은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내 비중에서 진짜 일부의 자금만 가지고 유입한다. 근데 그조차도 선착순 100명을 넘어가면 매수인 들이기가 어때요? 벅차다. 그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기준에서 들여다봤는지를 다시 설정을 해드려요. 4대 천왕 캔들에서 짝짓기 매매가 되는 기준을 잡은 거예요. 300년 전에 혼마 문에이사라는 분이 뭐 곤양반이 이걸 캔들을 만들어 놨어요. 수백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별이 3개짜리는 딱 7가지의 패턴이 있다. 그 중에서 바닥에서 뜰 때 반전, 또 고점에서 뜰 때 반전이 나오는 캔들은 4가지 패턴이다. 그래서 윤정두는 4대 천왕 캔들 그 단어를 윤정두가 만들어서 지금까지 교육을 하고 있다. 그 중에 수익 확정을 짓는 하락 반전의 4가지의 패턴이 아니고 상승의 흐름을 내줄 수 있는 바닥에서 돌려지는 4가지의 패턴을 여러분들께 교육으로 기준을 잡아드리고 있다. 지금 첫 번째 1월 달부터 해서 기초부터 다 배웠잖아요. 1월부터 해서 기초를 싹 다 배우고 그리고 나서 2주 전에 망치형을 배웠고요. 일주일 내내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캔들이 이렇게 쉽고 우스운 게 아닙니다. 그냥 뭐 망치형이 떴어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망치형이 떴으면 어디서 사고 어디서 차익 실현하고 어디서 순절을 하는지 그리고 망치형이 뜨는 전제 조건이 뭔지 그걸 아셔야 돼요. 캔들 하나 가지고 별 3개짜리 그 다음에 캔들 2개짜리고 2개짜리 가지고 별 3개짜리 요거 2주차에 배웠죠. 이번 주차에는 상승일 때 확인형 요거만 가지고 일주를 할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4대 천왕 캔들은 뭐 잠깐 보고 뭐 이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마지막 다음 주에 샛별형 배울 겁니다. 다음 주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주에 요걸 또 배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전체 총복습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지겹지 않을까요? 지겹기는요. 캔들 하나 가지고 별 3개짜리. 그러니까 2개가 이렇게 겹쳐진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상관없다. 바닥에 쓰면 망치형이다. 요거 어떤 게 있어요? 예제가. 1월 10일 날 방송해드렸을 때 기준. 에디슨 EV
망치형 캔들 파란색으로 떠준 이후에 바로 상한가 들어갑니다. 에디슨 EV. 그럼 3거래일 동안 86%. 그게 망치.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했어요? SK 하이닉스가 주봉상의 망치형이 딱 형성돼주고 어떻게 돼요? 1월 저점에서부터 20% 상승해요. 시장 지금 이 상황에 언제 떴는데 2월 달에 그러니까 1월 말에 구정 진입되기 전주 어떻게 됐어요? 시장이 200포인트 빠질 때 그때 하이닉스는 망치형이 뜨면서 그 전주 대비 플러스. 시장이 200포인트 빠지는데 SK 하이닉스는 플러스로 끝납니다. 망치형 하나 뜨면서. 그러고 나서 쭉쭉쭉. 상승 장악형 뜨고 나서의 흐름도 뭐 어마어마하죠. 심택의 신고가 랠리부터 해서. 또 지난주에 계속 배웠어요. 그리고 상승 잉태 확인형. 상승 잉태 확인형 뜨고 바로 휴마시스 1월 28일 날 상한가. 상승 잉태 확인형 뜨고 그 다음날 휴마시스 상한가. 휴마시스 많이 들어보셨죠? 변동성 확대된 종목. 상한가. 샛별형 뜨고 나서 휴마시스 샛별형 뜨고 나서 주봉으로 뜨고 나서 일봉으로 상승 잉태 확인형 뜨고 상한가. 하이닉스 샛별형 뜨고 나서 10월 저점 대비 50%의 폭등. 요건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변동성 상위 종목 1월 이후에 여러분들께 교육 잡아드리고 상한가 나온 종목이 20종목 정도가 됩니다. 1월 이후에 방송해드리고 나서의 상한가 종목 20종목. 그중에 녹십자 MS 같은 경우는요. 어떤 게 떠요? 녹십자 MS 샛별형 죄송합니다. 녹십자 MS 샛별형 뜨고 상한가를 가요. 녹십자 MS 상한가 간 거는요. 2월 7일 날 상한가 한번 가고요. 장중 상한가의 기준. 그 다음에 2월 16일 날 역시나 상한가의 기준. 부럽죠? 얘도 시가총액은 2천억 수준뿐이 안 돼요. 근데 뭐 누적적으로 지금 2월 7일 이후에 43.98%라고 써 있습니다. 상한가 가고 밀리고 다시 또 상한가 가고. 오래간만에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 터지면서 거래대금 몇 위? 19위. 시가총액은 2천억. 시가총액은 전체 2,400개 종목에서 저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거래대금이 19위까지 형성돼 있다? 시장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 흐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오늘 장중에 나왔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 흐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진단키트가 이래요, 뭐가 이래요. 이건 보도자료예요. 공시나오이 나온 게 아니에요. 공시 내용이 나온 게 아니라 보도자료. 그러니까 변동성을 가지고 갈 때 명분이 된다는 거죠. 지금 당장의 펀더멘탈을 개선시키는 것보다는 명분이 된다. 그 명분이 됐을 때 그 명분을 바탕으로 누군가는 건드릴 수 있느냐, 건드렸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이날? 샛별형이 떴네, 요 기준인 거예요. 샛별형이 떴네, 요 기준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샛별형을 우습게 보실 게 아니라 이렇게 기준을 잡습니다. 다음 주에 배울 겁니다. 다음 주에 이렇게. 이 다음 주의 기준에서 이게 뭐냐면 5에서 10거래일, 3에서 5거래일, 그리고 1에서 3거래일. 그냥 간단하게만 먼저 말씀드리고 조금 있다가 오늘의 기준에 상승 잉태 확인형 배울 때 다시 추가적인 기준을 잡아드릴게요. 일봉, 주봉, 월봉으로 보셔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주봉의 기준에서는 일봉 5개가 모여야 한 개의 주봉이 형성이 되죠. 그 주간, 뭐 그 주간에 뭐 5개가 아니라 거래일이 2거래일 뿐이 없으면 2개 가지고도 하나의 주봉의 캔들. 월봉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캔들 하나를 놓고 볼 때 뭐 분봉도 놓고 보잖아요. 그래서 일봉의 기준에서 5에서 10거래일 기준을 잡는다면 주봉, 월봉에서는 조금 더 캔들의 기간을 짧게 잡아도 상관은 없다. 다만 변동성이 형성이 돼 있어야 되고 바닥 인식이 잡혀 있어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준은 일봉만을 놓고 보더라도 지금 변동성이 월등히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2015년 6월 상한가 제도가 30%로 바뀌었을 때 적지 마세요. 적지 마시고 그냥 계속 방송 도중에 나오는 이 밑에 QR코드 있죠? 찍고 들어오세요. 그러면 요거 동영상 자료 2시간짜리
총 15시간 중에서 2시간짜리 동영상 자료 여러분들께 무료로 드립니다. 다만 선착순이에요. 하루에 100분 이상 안 드립니다. 선착순 100명께만 들어오셔서 주식 알고 투자하자. 주알투 교육의 힘 잘해주세요.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만 저희가 카운팅해서 100분께만 도서 한 권 통으로 드리고요. 주린이 도서. 그리고 15시간짜리 동영상 교육교재 중에서 2시간짜리 글 드릴 겁니다. 거기에 이 내용들이 지금 다 나와 있어요. 그때 동영상 보시고 공부하시면 되는데 그조차도 수익 내고 하십시오. 수익은 어떻게 내요? 수익은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내시면 돼요. 능동적으로.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윤정두가 매수, 매도. 그건 불법이라 그래서 금융당국이. 그래서 윤정두가 해드리는 거는 지금 이렇게 교육해드리는 것처럼 샛별형이 떴습니다. 샛별형이 떴을 때 예를 들어서 편입 구간이 어떻게 됩니까? 배우셨죠? 전 세계적으로도 없고 우리나라에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없는 요 기준. 샛별형이 뜨면 어디서 사는지, 어디서 차익 실현하는지, 어디서 손절을 하는지 그대로 설정해서 장중에 쌤습니다. 샛별형이 주봉상으로 떴습니다. 편입의 기준 잡을 수 있습니다. 샛별형 배운 것처럼 요 구간이 편입 구간입니다. 어디가 될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들어가면 상한가잖아. 하이닉스 샛별형이 떴습니다. 그래 나서 50% 수익이잖아. 그걸 왜 못하시냐는 거야. 수익부터 내시고 교육자료 받아놓은 거는 꼬박꼬박 두셨다가 나중에 공부하고 싶을 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2015년 6월에 상한가 제도가 30%로 확대됐을 때 그때의 기준에 3에서 5거래일 그리고 1에서 3거래일은 언제? 2020년 3월에 코로나19 터지고 재난지원금부터 해서 시중에 유동성이 상상을 초월하게 공급되었을 때 거래대금 하루 거래대금이 10배 수준으로 올라와 버려요. 물론 이제 평균치 대비해서는 아닙니다만 일단 그 제일 적었을 때 5조 미만일 때도 있었다는 거죠. 2020년 1월 2일 4조 6,700억 터졌었는데 21년 1월 11일 딱 1년 만에 얼마? 44조 4천억까지 터진 날이 있었다. 그게 뭐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변동성의 기준은 1에서 3거래일까지. 요거는 같이 전부가 전체적인 샛별형이든 망치형이든 뭐 장학형이든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 지난주 또 지지난주 교육 녹화 방송 이제 2달째 교육이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1월 3일부터 지금까지. 그 녹화 방송 보시면 되고 녹화 방송 보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교육의 힘 주알투 잘해주세요. 선착순 100명께 2시간 이상의 동영상 자료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 샛별형의 기준에 아까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여기서 샛별형이 뜬 거예요. 여기서 샛별형이 뜨고 상한가 진입하고 우린 상한가에서 50% 이상 차익 실현. 나는 상한가에서 왜 차익 실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교육 자료 또 받으시면 되죠. 어디서? 노란톡에서. 또 24시간 내내 장중에 노란톡에 같이 계심으로써 자, 녹십자임에서는 차익 실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날의 기준에 꼴이 달려 있어요. 차익 실현입니다. 나는 패턴으로 볼 거예요. 그러면 아직은 안 배우고 다음 주에 배웠습니다만 샛별형의 기준봉이 이쪽으로 옮겨진 거죠. 옮겨진 샛별형의 절반이 훼손을 내면은 어떻게? 차익 실현의 기준입니다. 차익 실현.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실전 매매에서는 여기서 차익 실현이 된 거죠. 그리고 거래가 없는 상태에 월요일에 일부 거래가 실리면서의 변동성, 편입기준 설정, 윗꼬리, 차익 실현. 이렇게 해서 녹십자 MS 같은 경우에는 샛별형에서부터 늦지 않아요. 샛별형에서부터도 또 그 앞전의 흐름에서도 충분히 변동성을 잡아낼 수 있었다. 어디서? 노란톡에서 같이 잡아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고 나서 수익 내고 교육받으시면 되는 거고 뒷부분에 이제 실질 교육을 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깁니다. 이제부터는 지금부터는요. GSE와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 2월 14일 날 상한가예요. 그 이후에 변동성이 계속 확장이 돼 있었어요. 변동성이 계속 확장이 돼 있었습니다. 그 GSE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수반되어야만 들여다볼 수 있어요. 상승률이 높다고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거래대금 우리나라 4위야. 시가총액은 저 밑바닥에 있는데 시가총액은 저 밑바닥에 있는데 그리고 펀더멘탈적인 부분도 실적 부분을 조금 더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저평가 상태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은 포탈에도 나와 있고 보도자료이기 때문에 뉴스 내용으로도 다 나와 있어요. 공시 내용은 아니에요. 펀더멘탈을 개선시키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변동성을 주는 명분의 기준입니다. 철저히 여기 보시면 장학금 떠 있는 거죠. 철저하게 기술적으로만 의존할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만. 그렇게 해서 거래대금이 둔화되면 어떻게 된다? 캔들의 크기가 작아진다. 무조건 조정이라는 게 아니에요. 캔들의 크기가 작아진다. 그리고 비이성적으로 움직였던 종목은 거래대금이 둔화되면 조정폭이 확산이 된다. 그러고 나서 재차 거래대금 거래량이 터져 있을 때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GSE 같은 경우에도 좀 전에 월봉 보신 것처럼 장악형의 기준, 지난주 내내 장악형 보였습니다. 그 장악형의 기준, 전제조건의 기준, 편입의 기준, 그러고 나서 수익의 범위. 이런 종목군들을 이 자락에서든, 그죠? 그리고 추가적인 변형세배령의 기준에 거래대금이 수반되어 있는 기준에서의 흐름이든 4대 천원 캔들만 배우실 수 있었다면 GSE 같은 경우에 얼마나 수익 내기 편합니까? 거래대금 수반돼 있잖아요. 거래대금이 뭔데요? 어느 정도 수반돼야 되나요? 22시 30분에. 22시 30분에.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2시 30분에 그냥 여러분들께 추가 교육 새벽 1시까지도 해드리잖아요. 글쎄 오늘은 내일 제가 병원 가서 피를 좀 뽑아야 되는 일이 있어서 몇 시까지 해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밤을 새서라도 만약에 체력이 된다면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미리 접속해 계시고 22시 30분에 추가적인 교육 받으시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수익부터 내십시오. 수익 종목부터 잡아내세요. 내일장 공략주 저희 떠 있습니다. 노란톡으로 오십시오. 지금 핸드폰 꺼내세요. 핸드폰. 응?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QR코드 올려드릴 테니까 핸드폰 딱 꺼내놓으시고 지금부터 전체 화면에 이따만하게 QR코드 딱 올려드리면 찍고 들어오셔서 그냥 들어오셔서 가만히 계시면 안 돼. 교육의 힘, QR2 자료 주세요. 딱 선착순 100명만 드립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뒷부분 교육까지 가려면은 달려가야 될 시간이 너무 짧아요. 예?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뭐 1월 3일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고 2015년 1월 달에 교육해드리고 그때 똑같은 캔들 교육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7년 만에 다시 2022년 1월 3일부터 여러분들 찾아뵀는데 그 기간 동안에 4대 천원 캔들 그거만 가지고도 20개 상한가가 잡혀 나왔단 말이에요. 오늘도 아셈스라는 종목 보시면 기가 찰 거예요. 야 진짜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만약에 제가 노란톡에서 장중에 아셈스 교육용입니다 하고 동영상을 올려드리지 못했거나 매직 계산기를 못 올려드렸다 해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잡아낼 수 있었단 말이에요. 왜? 4대 천원 캔들 해봐야 수백 가지 캔들 패턴에서
4대 천왕 4개뿐이 더 돼요. 그중에 아셈스는 주봉상으로 샛별행이 떴습니다. 시가총액은 말씀드린 것처럼 상한가 가고 1,500억이에요. 윤정두가 방송 갖고 나와서 아셈스 대박 맞았죠. 우리 매집했죠. 지난주에 아셈스 샀죠. 그럼 나쁜 윤정두인 거야. 채널 돌려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그러면은 그 방송은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계좌가 10%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현혹이 돼서. 파란불이더라도 이런 하이닉스의 기준, 파란불이더라도 이런 LG화학의 기준, 윤정도 굉장히 강조드리잖아요. 이런 종목에서 수익 범위를 잡아가야 돼. 시가총액 3위, 시가총액 6위 이런 데서 수익을. 금융당국이 이거 보면은 표창장 주실걸? 시가총액 3위, 6위짜리 종목을 이야기하니까, 언급하니까. 예전에는 시가총액 또 혹은 거래대금이 제한적인 종목은 방송에서 언급도 못하게 권고 조치가 내려왔었어요. 그 방송에서도 대표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종목도 개별주라서 언급하면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시가총액 1위, 3위 이런 종목 언급 못할까? 어차피 방송에서 어떻게 해요? 이거 내일 뭐 개장 전에 뭐 얼마에 편입하시고 일대 다수 다 떠나서 실질 매매가 되실 수 있는 종목의 기준을 잡아야죠. 다만 시가총액이 작더라도 시가총액 작으니까 매매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위험하다. 어떤 게 위험해? 다른 게 다 아니고 리스크 관리 부분이 변동성이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변동성이 아래 위로 너무 쉽게 나와버린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거래가 급격히 감소하게 되면 그러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토엔의 경우 상한가 하루 쉬고 또 상한가 갔잖아요. 그랬을 때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날에 거래가 급격히 줄었을 때 두 번 다시 쳐다보지 않습니다. 쳐다보면 안 됩니다. 결국은요. 고점 대비 그냥 와장창 무너지죠. 무너지는 거 상관없이 내가 정리하고 싶어도 거래대금이 없어서 낭패를 본단 말이에요. 최근에 변동성 종목이 그래요.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 위험고지 먼저 해드리는 거야. 오늘 기준에 거래대금이 1,500억인데 상한가 가서 시가총액이 1,500억이에요. 그럼 대주주 물량까지 다 돌아다녔나 오늘? 그거 아니죠. 그럼 우리는 전문용어로 금융당국이 지정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무슨 거래라고 그러냐면 고빈도 거래라고 직역을 해놨습니다. 그 고빈도 거래라는 건 뭐냐면 흔히 얘기하는 뺑뺑이 거래. 매수매도. 그래서 거래가 터지는 것처럼 보여지면 거기에 이제 여기저기서 이거 거래 터졌습니다. 매매 막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시청자분들이 1,000명이서 여러분들이 1,000분이 1,000만 원씩 들어가면 100억 들어가는 거예요. 100억. 지금 시청자분도 한 1,000명 되실 거 아니에요. 1,000만 원씩 들어가면 100억이라니까. 그러면 시가총액이 1,500억짜리에 100억이면 7%입니다. 우리가 본 것만 7%인데 다른 쪽에서 다 샀다며. 대주주 빼고 나면 점상 가겠네. 점 이렇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매집 자체 불가능합니다. 왜? 매집을 어떻게 합니까? 지분 신고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뭐 한 600억 정도 된다고 해서 그게 매집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제한적으로 흘러갑니다. 오히려. 왜? 풍부한 자금이 들어오기에는 시총이 너무 작기 때문에. 어찌됐건 뭐 그러한 내용들을 언제 교육한다고 했어요? 펀드멘탈적인 부분 이런 내용은 22시 30분 그리고 장중에 상한가 가기 전에 변동성이 나오면 오늘 갭상승 11% 갭상승 이후에 흘러갔단 말이에요. 그럼 갭상승 11% 올라왔으면 출발이 11% 상승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래대금이 일단 쏠렸겠죠. 그럼 시장 관심이 몰렸겠죠. 그러고 나서 변동성이 나왔겠죠. 그럴 때 노란톡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요. 캔들 위주로만 갑니다. 펀드멘탈은요. 검증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저평가냐? 절대 저평가 아닙니다. PBR, PER 전부. 그리고 상한가 이전에 PER, PBR이기 때문에 상한가 들어간 이후의 흐름으로 따지면 더 올라가 있어요. 더 고평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종목 놓고 보실 때 시가총액 상한가 들어가고 1,575억이라는 거, 대주 지분이 57.96, 58%라는 거. 그리고 유통 물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세 강화 부분이 지속되게 하는 버겁다. 그래서 내일 변동성 중에는 차익 실현 범위도 꼭 설정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의 경우는 이게 뭐라 그랬어요? 보도 자료다. 지금 당장의 펀드멘탈을 개선시키는 것이 아니고 또 공정공시 내용이 대부분이 없어요. 그냥 보도 자료. 이런 회사다라는 거. 그리고 결론적으로
상한가를 들어가더라도 우리는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죠. 또 고점 대비해서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 조정을 받으면 또 내가 편입 단가 기준 잡고 차익 실현 범위가 나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한다. 10% 미만일 때 또 10% 이상일 때 거기에서 절반 전량 뭐 일부 차익 실현해서 그런 거 없어요. 딱 두 번에 나눠서 차익 실현하면 돼요. 단기 공략주는. 그리고 상한가에 진입을 하더라도 절반 이상 차익 실현, 그리고 상한가 대비 마이너스 2%는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한 장이 더 있는데 그 교육 자료는 노란톡에서 뿌려드릴 거예요. 뭐가 있죠? 이 길의 경우 고점 대비 2, 3%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 지금 중요한 거는 그래서 결론은 지금 이 내용에 뭐 어디서 차익 실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캔들의 기준. 시초가가 여기였고요. 일본 기준에서는 캔들이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이따만한 양봉이었다. 다시 내려와서 11% 갭상승이었는데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기준의 차익 실현이 벌써 이미 설정이 돼 있어야 되고 거래가 터지고 매직 시그널 매수가 나올 때만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고 거래 대금이 둔화됐을 때는 들여다보지 못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매매가 사실은 분봉 기준에서 아주 원활치는 않아요. 이 정도 범위에 매직 시그널이 터져 있고 캔들의 모양새가 돌려지게 됐을 때 그 기준에서의 편입 기준 설정 범위를 고민할 수 있죠. 거기에서 교육과 함께 윤정도와 함께 있다면 노란톡에서 이게요 이래저래 합니다라고 동영상 교육, 전략 교육 노란톡에서 다 올려드리겠죠. 이런 기준에서 벌써 이미 사실상은 차익 실현이 됐어야 되는 게 옳아요. 와 상한가 대박 나셨어가 아니라 이런 데서 차익 실현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이때 기준이 꼬리가 이만큼 달린 또 퍼센테이지로 상당폭 밀려 내려온 이러한 양봉이었겠죠. 더 밀려버리면 여기서도 안 팔았던 물량을 여기서 팔까? 아니야. 말씀드린 기준. 어떤 기준? 다시 보여드립니다. 요 기준의 요 자료. 요 자료까지 노란톡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장중 내내 심야 시간 내내 추가 교육 받으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캔들의 기준인데 캔들의 기준에 잘 눈에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준에서 뭐가 됩니까? 샛별형의 기준이 되는 거죠. 샛별형. 아이고 다 빨간색이네. 자 파란색. 이런 기준입니다. 도지 그러고 나서 빨간색의 기준 절반 이상을 돌리는 흐름.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그 샛별형이 뜨면서 상한가다. 주봉상으로 거래대금이 조금 더 확산이 되고 요 몸통을 계속 꼬리까지 감싸안고 나가게 되면 그럼 샛별형의 기준이 설정이 된다. 그때 거래대금과 함께 들여다볼 수 있다. 아시겠죠? 오늘 첫 번째 상한가의 기준은 거래대금이 터져 있는 상태고 시가총액은 저 2,400개 종목에서 점입바닥에 돼 있지만은 거래대금이 19위에 놓여지면서의 흐름입니다. 비중은요? 요만큼만 들어갈 수 있다. 내가 비중 조절 잘 못해요. 고점을 잘 놓쳐요. 그럼 윤정도와 함께 가는 거죠. 자, 윤정도와 함께 가는 방법. 다음 종목 예제 보여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 거예요. 핸드폰 빨리 꺼내 놓으시고 어떻게 한다? 보여드릴 QR코드 있어요. 빡 찍고 들어와서 교육의 힘 차려주세요. QR2. 아시겠죠? 자,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눈치만 싹 보고 있어요. 야, 눈치만 싹 보고 이거 자료 어떻게 봤나? 아니, 교육이 끝나야, 방송이 끝나야 교육 자료 한꺼번에 빡 올려드릴 거 아닙니까?
언제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뭐 당연히 21시 55분, 22시에 올려드리겠죠. 그러고 나서 윤정도는 막 뛰어가겠죠. 뛰어가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기는 22시 30분부터 추가 교육해드리죠. 그렇게 해서 뭐 내일장 공략주도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셔야 되고 방송에서 좀 모자랐던 부분에 대한 교육도 잡아드려야 되고 지난주까지 배웠던 내용의 기준점 그런 부분도 다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돼요. 조금 전에 보신 게 이제 샛별형의 기준인 거고요. 요거 다음 주에 배울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고 편입의 기준, 차익 실현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요거 말씀드리다시피 가려버립니다. 왜? 우리나라에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윤정도의 35년 노하우가 농축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요 자료 부분을 그냥 쉽게 드리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무의미해요. 능동적으로 받아가셔야 돼요. 밑에 지금 프로필 하면 쫙 나오죠. 35년 주시겠단 말이에요. 35년. 공중파부터 해서 종편, 케이블 TV까지 해서 23년 동안 방송 나와서 경제TV. 방송 나와서 교육 잡아드리고 수익률 대회 몇 번 우승? 8번. 우리나라에 수익률 대회 8번 우승한 사람 자체가 없을 뿐더러 세계 기록 7,681% 그 기록을 달성한 사람은 윤정도뿐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바탕으로 책 12권 쓰고 그 책 내용, 구조 내용이 요거예요. 남의 거를 훔쳐오고 객관적인 내용을 가져온 게 아니라 윤정도의 수익률 대회 노하우. 그 책 12권이 모든 증권사 임직원분들의 교육용 교재, 대학교 강의 나갈 때의 교재, 2005년도에 한국거래소, 지금의 KRX, 그 교육 교재, 그거를 지금 무료로 드리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뭐 이거 시중에 있지 않아? 없다니까요. 없습니다. 윤정도 도서도 이제는 절판돼서 없고 300년 전에 혼마 문해회사가 만들어 놓은 부분 샛별형이 떴습니다. 반전이 나옵니다. 끝. 전제 조건은 그냥 뭐 이 정도 장대음봉 하나 떨어지고 도지 뜨고 돌리면 절반 이상 돌리면 샛별형이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랬어요. 변동성의 기준까지. 그리고 떴을 때 편입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 차익 실현 어디서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은 80년대 중반 후반에 스티븐 니슨이 세계적으로 캔들을 뿌릴 때도 없던 내용이에요. 말 그대로 샛별형이 떠서 상한가를 갔어요. 아셈스가. 어디서 편입하고 어떻게 대처할지를 알고 계셨어야 대처가 되죠. 샛별형이 뜨는 과정이구나. 거래가 터져 있구나. 이번 주에 거래가 더 수반되면 야 이거 완벽한 샛별형의 기준인데 이게 있어야 편입의 기준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다음 주에 샛별형 배워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장학형을 배웠어요. 거기에 심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없네요. 제가 너무 길게 끌고 왔네. 심택의 경우도 지금 시가총액 1조 원 넘어요. 넘고 뭐 외국 기관들의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합니다. 벌써 이미 방송에서 여러 차례 상승잉태 확인형, 이번 주에 배울 상승잉태 확인형부터 해서 장학형의 기준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 상승장학형 뜨고 난 이후에도 추가적인 강세. 이 상승장학형에 대한 내용은 지난주 방송, 녹화 방송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이제 녹화 방송 보시면 여타 다른 설명이 있다 보니 교육용으로만 기준을 잡아서 보고 싶다 하시면은 말씀드렸잖아요. QR코드 지금 찍고 들어오셔서 주알트 교육의 힘. 그럼 15시간 무료 교육 교재 중에서 여러분들께 2시간짜리 엑기스만 먼저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능동적으로 더 참여하신 분들은 15시간 동영상 교육까지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지금은요. 도서 한 권하고 2시간짜리. 상승잉태 확인형 이번 주 배울 거라 그래서요. 요거 지금 우리 직원분이 잘못 올려준 거고 상승잉태 확인형 이번 주에 배울 내용이고 여기서 상승 장학형 지난주에 배운 그렇게 되면서 신고가 랠리의 기준이 계속 잡혀있는 요 정도 기준이 아니에요. 요 정도 기준이 아니고 상승잉태 확인은 뭐 이번 주에 계속 배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변형 상승 장학 확인형입니다. 그리고 심택 이외의 기준에서도 잘 보시면 어느 게 떠요? 상승 장학 확인형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상승 장학형이 역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월봉 기준에. 그럼 하이닉스는요? 하이닉스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상승 장학 확인형 이후에 이 추세의 범위가 하이닉스에서는 샛별형, 그다음 망치형의 기준으로 연출이 됐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원래 맨 뒷부분에 이제 HMM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 자주 설명드렸던 이 하이닉스 부분은 좀 빠르게 넘길게요.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펀더멘탈적인 부분 상상을 초월해요. 22시 30분에 추가적으로 교육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왜 하이닉스가 추가 강세가 나올 수 있는지 펀더멘탈적인 부분과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에 샛별형이 떴어요의 기준은 뭐예요? 누군가가 사 들어갔다. 그래서 거래가 빨갛고 빨간색의 양봉의 거래량이고 샛별형의 기준에서의 흐름이고 망치형이 떴구나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요 도수 자료를 그대로 책 한 권 드린다는 거예요. 어디서? 노란톡에서. 그래서 빨리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라는 거고, 샛별형, 그죠? 그리고 망치형의 기준, 또 주봉상의 기준의 망치형. 계속 1월부터. 결과만 보시면 돼, 결과만. 망치형은 첫 번째 주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망치형과 함께 움직였던 부분이 에디슨 EV. 그죠? 요 자료들 다 받아가셔야 돼. 에디슨 EV 망치형 뜨고 25,500원에서부터 48,000원까지 3거래일 만에. 자, 시간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QR코드 찍어서 들어오시는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리고요. 상승인 때 확인형의 예제 HMM 빨리 봐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짧게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자, 시간 조절을 제가 많이 못했어요.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시간이 거의 안 남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배울 상승익대 확인형 오늘 22시 30분에 예습 교육이 되겠죠. 좀 깊이 있게 들어가서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내일 이 생성 과정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말씀드릴 겁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5에서 10거래일, 그리고 3에서 5거래일, 1에서 3거래일, 그게 어떤 것인지에 대한 뭐 지난주에 보신 분들은 복습이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변동성의 기준, 여기 안 나와 있지만 변동성의 기준까지 들여다보셔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편입 기준은 이번 주에 아주 자세히 배우겠죠. 요 기준이 설정될 때부터 편입의 기준이 되고요. 요 자락까지가 전체적인 편입의 기준이 됩니다. 이미 HMM은 그 주봉상의 상승익대 확인형이 지난주에 확정이 됐어요. 거래대금까지 터지면서. 그래서 이 펀더멘탈적인 부분의 요 흐름 범위, 예? 요 흐름 범위가 실질적으로는 지금 2배가 넘어간 상태가 되는데, 저 범위의 기준을 이해를 하시고 펀더멘탈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시가총액 15조를 장중에 넘겼던 기준, 왜 그런 흐름이 나왔는지에 대한 흐름을 이해를 하시고, 마지막으로는 뭐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일단 빨리 넘기고 22시 30분에 해드리고 내일 또 들여다볼 텐데, HMM의 상승익대 확인형의 기준에 추세적인 매매 기준이 아직까지 유효하냐라고 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유효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요. 22시 30분에 또 뵙고 내일 다시 교육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주알투의 윤정두였습니다.